네, 한 주의 반환점 수요일에 와 있습니다. 주 초반의 흐름에 지쳤다고 하더라도 아직 반전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힘차게 수익버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TV의 베스트 드라이버죠. 김진호 기사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차분한 의상으로 바뀌셨네요, 또. 네, 옷이 단벌 신사라 중간중간 좀 빨아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 사복으로 한번 갈아입어봤습니다. 네, 그래도 네. 운전 실력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뭐 옷과 운전 실력은 또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운전은 또 멋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은 일단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태워주셨던 대동기어를 제가 살펴봤는데 벌써 이게 4차 목표가를 달성했더라고요. 네.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이 광물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 보도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제 저희 버스를 내릴 때가 된 걸까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제가 이제 연초에 계속 진심이었고 최근까지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기업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종식이 시사하는 바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는 걸 넘어서서 일단 미국이 미중 간의 어떤 패권 전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또 그 외적으로 일자리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또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식에 트럼프가 집권 초기에 좀 굉장히 집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 이제 대동기어 같은 경우는 모회사가 대동이고 또 자율주행 트랙터를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 대동 트랙터에 들어가는 전자식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대동기어인데 오늘은 확실히 대동기어가 이 우크라이나 재건의 대장 역할을 하면서 사실 두 자릿수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은 대동기어가 거의 유일합니다. 사실 대동기어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 HD현대 인프라코어 전반적인 어떤 상승 흐름은 나와주고 있긴 한데 이번 주에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을 해서 결국에 이제 광물 협정에 사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안에 결국 다음 주 정도 될 것 같은데 2차 이제 고위급 장관 회담 그래서 마무리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트럼프와 이제 푸틴의 어떤 만남 시일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시기가 딱 정해졌을 때가 이제 우크라이나 섹터들은 다시 한번 좀 보내줬다가 그 이후의 어떤 흐름들을 체크하고 실질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로 교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벌써 대동기어가 오늘까지 18% 장중에 거의 20% 가까운 상승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와주면서 4차 목표가 26,400원은 뭐 가볍게 돌파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5차 목표가 28,0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익절 라인대는 21,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8,000원으로 5차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제시해 주셨고요. 익절 라인 또한 체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버스 놓치셨던 분들은요. 오늘 새로운 수익 버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함께 탑승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버스 어떤 노선으로 갈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버스는 지금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그래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이미 악재가 좀 선반영된 섹터에서 우리가 접근해보자는 의미에서 길게 볼 수 있는 광역버스, 빨간 버스를 끌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은 또 장기적으로 탑승하기 좋은 빨간색 광역버스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어떤 목적지로 가면 적당한가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미우놀이 새끼 마을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이차원지 섹터가 대표적인 미우놀이 새끼였는데 최근에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건설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추가 하락은 다소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떠난 마을은 또 대표적인 미우놀이 새끼인 자동차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을 또 되게 특이하게 네. 재밌게 또 지어주셨네요. 그 안에서도 자동차 마을이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세분화해 볼 수 있잖아요. 특별히 어떤 쪽을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국 현지에 뭐 같이 공동 진출할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트럼프 미 대통령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에 좀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해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관세가 부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가뜩이나 지금 이제 전기차 IRA 법안을 좀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차량 판매량도 좀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악재들이 주가에는 다 녹아져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그래도 지금 상호 관세,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있는데 나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관련된 수혜 기업 한 기업을 들고 와봤습니다. 네, 악재가 이미 다 반영됐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쌩쌩 달릴 일만 남았겠네요. 몇 번 버스죠? 네,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204320 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204320번 버스 이름은요? 바로 HL 만도라는 버스를 오랜만에 들고 와봤는데 사실 HL 만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중국이 이구 환신 관련된 제도를 도입했을 때도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던 섹터가 바로 이제 HL 만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지금 이제 그 현대차가 GM과 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 전략 발표를 하면서 미국 현지에 있는 GM 공장 10곳에서 한국에서 이제 반조립 상태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완제품을 생산하는 형태로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좀 피해갈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지금 이제 GM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지금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M에 지금 공급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최근에 돌아가면서 시세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뭐 SL 같은 경우는 이 소식이 나왔을 때 거의 2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마찬가지로 HL 만도도 북미 지역에 GM을 포함한 북미 완성차 업체들의 매출 비중이 총 매출의 한 29% 거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GM과 현대차의 어떤 협업에 있어서 HL 만도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HL 그룹 차원에서도 사실 첨단 산업 안에서 HL 홀딩스가 로봇 사업을 그리고 이제 HL 만도가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AS와 AD, 자율주행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차량,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에 또 이제 관련된 솔루션과 또 프로그램을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HL 만도다. 그래서 결국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그리고 내연기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에 전기차에만 국한되었던 보조금 혜택이 내연기관으로 전방위로 확산이 된다고 했을 때 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이 HL 만도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 공장을 필두로 수익성이 좀 개선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공장에서 이제 부품들이 또 이제 현대차에 공급이 된다고 했을 때 앞으로의 어떤 매출 성장과 그리고 중국, 북미, 인도 지역에도 실적이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올해도 좀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연간 수주 총액이 17조 6천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치를 이미 17% 초과 달성한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 현대차, 기아차에도 ADAS 제품 8년 동안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북미 쪽에서의 어떤 EV와 또 로봇 사업도 HL 그룹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핵심 부품 기업과 솔루션 기업이 HL 만도다라고 판단돼서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자동차 마을로 떠나는 오늘의 첫 번째 버스입니다. HL 만도 끌고 와주셨고요. 목표 주가를 얼마까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HL 만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좀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지금 자동차 부품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내외 악재는 주가에 녹아져 있다라는 관점에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편안하게 접근하였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47,80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37,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47,8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37,000원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수익 버스를 무사히 탑승하셨다면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버스도 빨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떤 색깔 노선이 적당한가요? 네, 두 번째 버스는 아무래도 저희 주력 버스인 시내버스, 파란 버스를 타고 지금 험난한 시장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사님이 파란 버스 태워주신다고 할 때는 좀 믿고 올라탈 수가 있는 것 네. 같으니까요. 파란 버스 바로 타보도록 하겠고요. 어떤 정거장을 보고 계세요?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이제 바이오 마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그 안에서 글로벌 빅파마 마을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노피 마을이 있고요. 암젠 마을이 있고 노보디스크 마을이 있는데 오늘 떠날 마을은 일리아 릴리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 릴리를 일라이 말씀하시는 릴리.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일라이 릴리 마을이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안에서 네. 우리가 어떤 버스를 보면 좋을까요? 뭐 요 안에서 뭐 지금 뻔히 아실 거예요. 네. 비만 치료제 쪽을 준비를 했고 지금 제가 소개드렸던 기업들이 지금 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 안에서 일리아릴리가 가장 빠른 속도로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을 속도를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리아릴리 마을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몇 번 버스를 타고 떠나면 좋을지 번호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두 번째로 출발해 버스 번호는요. 바로 347850 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347850번 버스고요. 이름 알려주세요. 네, 바로 D&D 파마텍이라는 버스를 오늘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와 봤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기술력이 가장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이제 일리아 릴리가 비만 알약 출시 전부터 지금 이제 대량 생산에 돌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4월 달에 이게 임상 3상을 발표를 하는데 발표도 되기 전에 또 그리고 당국에서 승인도 떨어지기 전에 이미 생산에 돌입했고요. 그래서 그 재고 물량만 7,800억에 달한다. 그래서 선제적인 대응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지금 이제 일리아 릴리가 4월 달에 있을 경구용 치료제 임상 3상 결과를 굉장히 자신하고 또 그리고 결국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뭐 1개월 제형 변경도 중요하지만 주사제보다는 경구용 치료제가 결국에 승인이 돼야 앞으로 이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그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리아 릴리가 다른 어떤 이제 경쟁사들 대비해서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노모디스크보다 이제 경구용 치료제 흡수율이 10배 이상 높은 기업이 D&D 파마텍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마세라의 2023년도 4월 달에 기술 이전에 성공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경구용 GLP-1 유사체인 DDO2S가 기술 이전에 성공했고 임상 1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끝나서 오히려 지금 마일스톤이 작년 11월에 28억 정도를 수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기술이 두각받고 있고 마세라와 어떤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추가 기술 이전의 기대감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D&D 파마텍이다라는 판단에 오늘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또 바이오 쪽으로 오랜만에 떠나는 만큼 야심차게 끌고 온 버스라고 또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버스, 지금 탄다고 했을 때 빠르게 달려줄까요? 네, 최근에 뭐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좀 조정 흐름이 좀 나와주기도 했고 또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도 끝마쳐가고 있는 구간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이 예전만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꺾였지만 결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안정을 찾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안정을 찾고 또 최근에 바이오 섹터 기술력 있는 기업들 안에서는 좀 선별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D&D 파마텍 비만 치료제 시장은 올해도 계속해서 확장 국면이다 보니 오히려 D&D 파마텍 같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도 기대를 해보면서 목표 주가를 얼마까지 설정해 볼까요?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56,50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46,3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니까 지금 탑승하시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수익 버스 모두 탑승을 마치셨죠? 더욱더 자세한 전략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디서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나요? 수요일을 이제 공개 방송 쉬는데 제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장중에 우리의 어떤 전략과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어떤 체크 포인트들을 항상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와 또 전일 녹화 영상 많이 참고하시면 이번 주 우리가 뭘 봐야 될지 그리고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전일 녹화 영상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밴드를 통해서 다양한 인사이트 찾아가실 수가 있고요. 전일 녹화 방송 꼭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